안녕하세요. 원영섭 변호사입니다. 올해 1월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가 한 곳도 없었다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공급 부족이 올해 가속화될 거라는 것은 계속 예측이 되고 있었던 부분이긴 합니다. 분양을 한다는 것은 그 전에 인허가가 상당 부분 끝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비로소 분양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허가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경기 상황에 따라서 분양을 이번에 안 하고 늦출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급 물량이, 분양 물량이 부족할 것은 예측되는 바였는데, 사실은 1월에 서울 수도권에서 전혀 분양 물량이 없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사건에 속합니다. 지금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 시장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 공급을 할 수 없는 요소들이 있긴 있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경우 고금리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졌고, 공사비도 올라갔습니다. 공사비가 상승하다 보니 그것이 땅값이 아닌 분양가에 그런 어떤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방 부동산의 침체에 따른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게 각 건설회사, 미분양을 떠안고 있는 각 건설회사들이 추가적으로 아파트 분양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굉장한 덫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 분양 공급이 줄어드는 게 올해 당장 어떤 입주 물량으로 나타나진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분양을 하면 통상 이제 3년이 조금 넘는 그런 공사 기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입주를 하기 때문에 당장에 지금 입주 물량이 생긴다거나 그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거나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재의 분양 물량이 주는 거는 3년 뒤, 4년 뒤에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지금 현재 서울 수도권에서 이렇게 물론 분양 물량이 줄어든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3분의 2 정도는 공급이 되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현재 대출 제한이 완화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공사비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이 상태에서는 장기적으로 분양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가가 아니죠. 공사비는 원가에 가깝고, 그리고 실제로 공사비가 맞지 않아서 흔히 유망하다는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시공사가 아예 입찰을 안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을 하면, 아니 과연 이번에 내가 이 분양 물량을 청약을 안 하고 내년에 하면 그러면 더 좋아지는 거냐? 그거를 사실은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많은 분양 물량도 한번 찾아보면 알짜 분양이 있고, 올해도 사실은 하반기 정도에는 많은 분양 물량이 예정돼 있긴 합니다. 1월이 아주 이례적으로 분양 물량이 없었다는 거고, 이것이 올해 전체적으로 아예 분양하지 않는다, 그런 건 당연히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올해 상반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하반기를 중심으로 해서 어떤 아파트를 분양받을지 미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계시는 게 필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아파트 분양을 받을 때 이미 택지가 매입되고 있는, 택지가 LH공사로부터 분양받는 건설사가 그 시점부터 사실은 저 부지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택지를 분양받았다고 하더라도 바로 이게 공사를 시작하는 게 아니죠. 중간에 본인들도 분양 상황이라든지 금리 상황이라든지 시공사가 보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한 2, 3년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런 2, 3년 걸리고 그 이후에 분양을 시작하길래 저도 분양 신청을 했는데 당첨이 됐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분양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대외적인 여건이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도 좋은 아파트를 가장 경제적으로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뭐 그냥 제가 볼 때는 검증된 매수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무주택자이신 분들, 특히 설사 유주택이라고 하시더라도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가 나중에는 열릴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어떤 분양 정보가 있는지를 예의주시하시고 항상 그 부분의 움직임을 파악한 다음에 분양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부동산을 살 때는 사실은 그 근처에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되냐면 부동산의 시세라는 거는 그 근처에 살고 있는 사람이 가장 정확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왔다 갔다 하다 보면 뭐 그 부동산 중개소에 이렇게 뭐 매매 가격이 얼마다 평당, 아니면 어느 아파트가 뭐 얼마에 팔린다, 이런 것들이 항상 붙어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길을 가든 뭐 앞에 편의점을 가든 어디 마트를 가든 왔다 갔다 하면서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머릿속에 이 시세라는 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세가 들어왔을 때 어디에서 급매가 생긴다, 어디에서 분양가 얼마로 분양한다 할 때 그때 결단을 순식간에 내릴 수가 있어요. 그때 내가 뭐 부산에 살면서 서울에서 뭘 분양받는다거나 아니면 어떤 아파트를 매수한다라는 게 쉽게 결단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목동에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사실은 전세를 목동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뭐 용산에 아파트를 사고 싶으면 용산에서 전세든 월세든 임차로 살아야 돼요.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시세라는 감각이 우리가 눈에 들어오고 머릿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결단을 내려야 될 때는 과감하게 순간적인 결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뭐 좀 추가적인 이야기지만, 그래서 과거에 이제 그 강남에 사시던 분들이 강남에 살다 보니까 강남의 시세에 굉장히 눈을 뜨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강남 아파트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많이 이렇게 돈을 버는 분들이 많으세요. 항상 그 시세를 감안하는, 그러니까 항상 시세를 파악하는 눈을 기르되, 그것은 내가 살고 싶은 지역, 그것을 먼저 선정하고 거기에 그 근처에서 움직이시는 거, 그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 웬만하면 서울 수도권에서 분양받는 아파트는 크게 실패하진 않아요. 예, 뭐 미분양이 발생할 수도 있지만 그 지방에 미분양 같은 그런 악성 미분양이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적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제가 분양받은 아파트도 모델 평형마다 뭐 달랐지만 일부는 미분양이 났었습니다. 그때도. 그러니까 경제적인 금리 상황, 외부적인 상황, 뭐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면 결국 어떨 때 내가 내 스스로의 생각으로 과감하게 이 매수를 결정할 수 있느냐는 자기가 평소 동안 쌓아온, 직관으로 쌓아올린, 경험으로 쌓아올린 그런 눈, 그게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원영섭 변호사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